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천훈입니다.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 금요경마가 시작이 되는데 금요경마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에서도 어린이날을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아이들과 함께 경마장에 가시는 분들은 그 행사 프로그램 참고하셔가지고 어린이들과 많은 체험 많이 해보시고 좀 즐겁게 경마도 즐기시면서 즐거움을 좀 같이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7일에는 부산일보배 대상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거리 1200m에서 어떤 마필이 우승을 하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경주인데 서울에서 3마리의 마필이 내려왔죠. 훈련도 잘 하고 있는 모습이고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기본 전력에 있어서는 부산 마필들이 조금 더 앞서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경주가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5월이 되면서 빠르게 날씨가 좀 무더워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서 특히나 암말들 같은 경우에 현장 예시장에서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있는 마필들은 좀 체크를 좀 잘 하셔서 경주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5일에는 금요일에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천훈이 6경주와 10경주를 메인과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6경주와 10경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단거리 1000m 경주에서 9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거리 경주의 구두 출전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편상인 것 같은데 자, 이번 1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로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3번 캡틴 블레이드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마필인데 3번 캡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26주의 공백기를 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26주의 공백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데뷔전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6주의 공백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숫자인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이 3번 캡틴 블레이드가 보여줄 수 있는 발걸음, 선행력도 좋은 마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행 재건 모습에서 워낙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발걸음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 3번 캡틴 블레이드 전개도 잘 만났죠. 외곽에 있는 9번 사일런트 특급이 조금은 더 빠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안쪽 게이트 2점을 가지고 3번 캡틴 블레이드가 충분히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 지금 계속 저번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랬고 1경주가 기존의 6등급에서 있던 마필들보다 신예 마필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로카드 7, 7번 로카드 7인데 로카스텐 자마죠. 로카스텐 자마들이 좀 좋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 로카드 7도 로카스텐 자마인데 무엇보다 주행검사 때 좀 여유로운 발걸음이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 홀랜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전개가 나오는 마필 7번 로카드 7 기본적인 발걸음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캡틴 블레이드 7번 로카드 7의 최저 배당을 좀 먼저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경주인 것 같고 안쪽에 있는 2번 예스레드라든지 6번 행운 스토리 정도가 거기에 좀 가세를 할 수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3번과 7번의 전력에 이기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지 않겠나. 2번 예스레드라든지 아니면 6번 행운 스토리 정도는 삼복승식에서 노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경주와 마찬가지로 6등급 1000m 경주죠. 이번 경주는 11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1경주와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2번 초등특급 12종 마방에서 이제는 단거리 1000m에 다시 내보냈습니다. 초등특급이라는 마필이 1000m에서는 보여줄 게 많지요.
거기나 더군다나 안쪽 게이트 출발의 위험면 기수라고 그러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이번 초동 특급은 이번 경주에서 당연히 충마로 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4번 차룡 직전에 최시대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했어요. 고전을 하면서 번호가 좀 불량해서 입상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안쪽 게이트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 4번 차룡이 보여줄 걸음이 많이 남아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저번 주부터 최시대 기수가 좀 컨디션이 상당히 좀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최시대 기수 때문에 현장에서 좀 마번도 흐트러지고 여러분들께 좀 피해도 끼치고 좀 그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컨디션을 좀 다시 좀 잘 찾는 모습이면 좋겠는데 먼저 오전장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을 좀 보고 오후에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6번 장한질주 그리고 10번 달콤한 인생 이 두 마필이 직전에도 같이 겨루면서 입상과 2착과 3착을 나란히 차지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는 장한질주가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밀려 있었고 이 달콤한 인생이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을 했었죠.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장한질주가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을 하고 달콤한 인생이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는데 스타트 모습은 10번 달콤한 인생이 좀 빠르죠. 이번 경주 직전에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 다시 격돌을 하는 모습에서도 저는 이 10번 달콤한 인생이 6번 장한질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주 안쪽에 있는 2번 초동특급을 축으로 말씀드렸던 인기 마필 3마리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인데 배당은 메리트가 별로 없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현장에서 이 3번 그래좋아 4번 라이징 어게인이 많은 관심을 좀 받아줄 마필 최저 배당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자, 이 4번 라이징 어게인 직전에 조성곤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인기 1위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 4코너를 돌아 나올 때 다실바 기수에게 방해를 좀 받았었죠. 그때 이 딱 잡았던 그 죽었던 탄력이 그대로 라스트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이 정도 착찰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 4번 라이징 어게인이 그때 당시에 8번 투투랩터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라이징 어게인이 인기 1위 그리고 투투랩터가 인기 2위였는데 그 상대 마필인 다실바 기수의 투투랩터한테 이 코너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이 정도의 착찰을 보였다. 이번 경주는 그럴 일이 없겠죠. 4번 라이징 어게인 다시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 0.5kg 부담 중량은 좀 올랐지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직전에 그 상태를 감안을 하면 4번 라이징 어게인은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는 3번 그래좋아 그리고 9번 화려한 태양 직전 경주 9번 화려한 태양은 3번 그래좋아에게 3마신을 졌었죠. 이번 경주 역시 3번 그래좋아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하지만 이 3번 그래좋아가 직전에 뛰었던 편성은 워낙 약체 편성이었기 때문에 4번 라이징 어게인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 것 같고 여기에 가세하는 8번 우리들의 영웅까지. 우리들의 영웅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거의 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24조 마필들이 이러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기복이 워낙 심한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어찌되었던 이 4번 라이징 어게인이 직전에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던 것까지 이번 경주에 서러움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좀 많은 마필들이 관심권에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최저배당 자체가 1, 2, 3경주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경주가 이번 4경주가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 편성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마필, 아무래도 7번 영광의 파크가 되겠죠. 7번 영광의 파크가 직전 경주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편성은 잘 만나서 기본적인 발걸음은 인정을 해줘야 될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11번 최강전력, 직전 경주도 외곽 게이트 출발로 조금은 고생을 좀 했어요. 전개가 좀 잘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외곽 게이트 출발입니다.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처럼 전개가 좀 꼬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경주는 송경현 교수가 직전 경주 경험을 바탕으로 직전같이 그렇게 어이없는 전개는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 직전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죠. 안쪽에 있는 3번 천지개벽도 분명히 직전 경주 여파로 이번 경주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판에서 움직임을 가져다 줄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너무 이 약편성에서 버티기가 성공을 했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하고는 조금은 사뭇 양상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급전도 승급전이고 직전 경주 편성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는 저는 이 8번 매니 디센던트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시 거리를 줄였습니다. 물론 18주 마방 마필들이 기복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조성곤 기수의 기승으로 1200m에 출전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이 8번 매니 디센던트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 직전 경주 인기도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안쪽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한 일본 돌아온 군함까지 배당판에서 인기도를 만들어줄 그런 경주인 것 같은데, 자, 4경주 7번 영광의 파크를 필두로 외곽에 있는 11번 최강전력, 안쪽에 있는 1번 돌아온 군함, 3번 천지개벽, 거기에 8번 매니 디센던트까지 복병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현장에서 마필들이 좀 컨디션을 꼼꼼하게 잘 살피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번을 좀 뽑아내야 되는 경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에서는 서울에서 원정을 내려온 이 조재로 기수, 그리고 조재로 기수와 이현종 기수 두 명의 기수가 기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종 기수가 지금 가장 인기 마필인 4번 삼정어게인의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현종 기수는 마사고를 졸업을 해서 처음에 부산 경마장 19조에서 19조 멤버로 활동을 좀 하고 있다가 기수 시험에 합격을 해서 서울에서 기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기수입니다. 자, 그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가 내려와서 19조 좋은 마필을 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4번 삼정어게인은 그냥 승급전이라도 인기 마필로 인정을 해야 되죠. 다만 한 가지, 주행검사 때 모래에 대한 상당한 민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주 6번 아레나가 선행을 가고 외곽에 11번 기름환 전차가 포진을 해 있긴 하지만 이 4번 삼정어게인의 중속력이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삼정어게인이 모래는 당연히 피할 수 있을 거다. 6번 아레나가 선행을 가면 선행 버티기도 할 수 있는 복병 마필이 되겠지만은 이번 경주는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도 만만치는 않다. 일단은 4번 삼정어게인의 이현준 기수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9번 드림질주죠. 직전 경주는 분명히 앞선이 싸워서 무너지면서 이 9번 드림질주가 어부지리로 입상을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 발걸음이 워낙 좋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하고 이번 경주하고 편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직전 경주 편성이 훨씬 더 강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발걸음이 좋았던 9번 드림질주는 당연히 봐줘야 될 것 같고, 직전 경주에 목차로 접전을 벌였던 킹사이먼, 이 킹사이먼이라는 마필, 지금 킹사이먼도 발걸음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직전 경주 워낙 이 좀 깜짝적으로 3착을 좀 차지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만식 기수 기승이라고 해도 이번 경주 다시 믿기는 조금은 불안한 마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 7번 영광의 컨트리를 지금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성공 기수의 기승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1300에서 충분히 보여줄 발걸음이 남아있는 마필이 저는 7번 영광의 컨트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혼전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삼정어게인의 발걸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들 선행을 갈 수 있는 6번 아레나라든지 7번 영광의 컨트리, 8번 킹사이먼, 9번 드림 질주까지 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마필들이 대거 발걸음에 비슷비슷한 능력을 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 역시 혼전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예시장에서 마필들의 좀 상태를 꼼꼼하게 좀 살피시고 마번을 뽑아내는 게 이번 5경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조찬훈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 메인 승부처 좀 빠르게 잡아봤습니다. 어차피 5월 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경마장에 오실 분들은 뭐 일찍 오시나 늦게 오시나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데 6경주 딱 중반부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마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의 싸움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메인 승부처를 좀 일찍 잡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제가 이번 6경주에서는 이 뼛속까지, 그 마필의 뼛속까지 정말 잘 안다고 자부하는 말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마필에 기승하고 있는 기수보다도 조찬훈이 그 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라고 좀 감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 추천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5번 리치머니가 배당판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저하고는 좀 운대가 좀 잘 안 맞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에 실수만 하지 않고 선행만 나서준다 하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먼저 봐야 될 마필이죠. 1200m 경주이기 때문에 리치머니 자체가 워낙 중속력이 좋은 마필이고 스타트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도 선행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5번 리치머니는 여기서 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이 5번 리치머니를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복병 마필이 있어요. 예상지 사전 인기도에서 아마 한 8위나 9위권 정도에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기도에서는 완전 뒤로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발걸음은요, 5번 리치머니하고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복병 마필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께 배당 마필을 배당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6경주 메인 승부처.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빠르게 잡은 이유가 있겠죠. 보통은 후반부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를 잡아드리는데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경주에서 저는 좀 자금을 확보하고 후반부로 넘어가자는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6경주에 좀 빠르게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어요. 6경주 메인 승부처 거두절미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찬훈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중배당 막권을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조찬훈이 이번 주에 평일 분석글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경주예요. 평일 분석글에도 설명을 제가 잘 해드렸고, 이번 경주 역시 평일 분석글에 설명해드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영광의 포리와 2번 신의 품격, 직전 경주 나란히 같이 뛰었죠. 같이 뛰면서 1, 2착을 차지했고 나란하게 또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를 여기에서 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주가 되겠죠. 하지만 2번 신의 품격이 1번 영광의 포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발걸음을, 기본적인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자, 여기에서는 뭐 6번 그린도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대장경주 갔다가 일반 경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뭐 베스트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경주 경험이 6번 그린이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워낙 기본기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권에는 좀 가져와야 될 마필이고, 오랜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4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8번 최강드림도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제가 분석글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뭐
몸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번 최강드림도 여기에서는 좀 봐줘야 될 마필인 것 같고 7번 순간의 법칙까지도 배당 마필로 좀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뭐 복승식은 안쪽에 있는 마필 2번 신의 품격 1번 영광의 포리가 먼저 당연히 봐줘야 될 마필이고요. 조천원이 말씀을 드렸던 배당 마필들 배당 마필들은 삼복승식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뭐 괜찮은 마번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 평일 분석글에 소개시켜 드렸던 마필 그대로 이번 7경주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납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현장에서 8번 코틴 피긴굿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좀 받아줄 것 같은데 직전 경주 이 8번 포틴 피긴굿과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에이스파워죠. 안쪽에 있는 1번 에이스파워는 최시대 기수에서 종도현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고 8번 코틴 피긴굿은 홀랜드 기수에서 이성재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는 8번 코틴 피긴굿과 1번 에이스파워가 코차에 접전을 벌였어요. 하지만 이번 여기에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쪽에 지금 1번 에이스파워 직전 경주 초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보면 알겠지만 직선에서 말이 안쪽으로 좀 기대면서 초시대 기수가 빼나오죠. 그러면서 라스트에 이 8번 코틴 피긴굿과 코차의 접전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에이스파워가 안쪽으로 기대는 거를 빨리 잡았거나 아니면 최시대 기수가 다른 진로를 선택을 했으면 이 코차의 접전에서 분명히 에이스파워가 8번 코틴 피긴굿을 이겼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의 이 잡았던 탄력이면은 충분히 이 코차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숨만 못 쉬면은 코차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경주 상황이기 때문에 1번 에이스파워가 절대 이 8번 코틴 피긴굿에 밀리지 않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홀랜드 기수하고 이성재 기수 변경이나 최시대 기수나 정도현 기수 변경이면 저는 거의 도찐개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에 있어서는 1번과 8번이 전혀 밀릴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10번 모닝코리아 이것도 역시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10번 외곽 게이트 출발로 경주가 그렇게 꼬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시대 기수가 정말 죽을 자리만 골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외곽 10번 게이트 출발입니다. 직전 경주와 똑같이 10번 게이트 출발인데 자 이번 경주는 직전하고 틀립니다. 직전에는 빠른 마필들이 대거 안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10번 모닝코리아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3번 레츠윈 한 마리 정도만 상대를 하면 이 10번 모닝코리아가 여기에서는 앞선 전개를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하고는 전혀 다른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10번 모닝코리아다. 최시대 기수가 오전 중에 말을 타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8경주에서 10번 모닝코리아를 중심화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받치기로만 정도만 가지고 가야 될지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 또 한 마리의 인기 마필이죠. 외곽에 있는 12번 그레이트 킹. 워낙 기본적인 발걸음은 이미 인정을 받은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번 그레이트 킹이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외곽이라도 전개가 잘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12번 그레이트 킹까지는 좀 봐줘야 된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안쪽에 1번 에이스 파워 8번 코틴 피긴굿 그리고 10번 모닝코리아와 12번 그레이트 킹까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충마를 좀 잘 뽑아 들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최시대 기수 기승하는 모습을 봐서 10번 모닝코리아를 축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현장에서 12번 그레이트 킹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도 싶네요. 9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요, 좀 약간 눈에 보이는 마필 두 마리가 있죠. 3번 해피공주, 그리고
5번 아델의 진주 이 두 마필이 점핑 출전을 해서 이번 경주 장거리 1800m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6월 11일 6월 둘째 주죠. 6월 둘째 주 일요일에 부산에서 오크스배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를 해서 지금 이 3번 해피공주도 1800m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점핑 출전을 감행을 했고 5번 아델의 진주 역시 1800m 경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점핑 출전으로 지금 경험을 들어왔는데 저 5번 아델의 진주 같은 경우는 승급 전에 점핑 출전 5등급에서 바로 3등급으로 올라온 마필이 되겠죠. 뭐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5등급 마필이 1등급 대상 경주에 들어가서 3착으로는 이변이 발생을 했던 그런 경주도 있었는데 자 그래도 5번 아델의 진주가 5등급에서 바로 3등급 1800에 올라왔다는 거는 당연히 좀 무리는 될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달에 오크스도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3번 해피공주 5번 아델의 진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는 당연히 이 10번 기프티드선 안쪽에 있는 2번 V맨 그리고 4번 강한 남자 이런 마필들이 아마 현장 배당판에서는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기프티드선은 뭐 아무리 봐도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지금 뛰었던 발걸음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조성공 기수의 기승에 감량이 5km 이 정도 조건이면은 뭐 현장에서 아주 폭풍바람이 불어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죠. 10번 기프티드선은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고 자 말씀을 드렸던 마필 2번 V맨도 1800에 들어왔지만 인기 마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보고 싶은 사이즈의 마필은 아니에요. 워낙 이 V맨 자체가 기복도 좀 있고 머리도 좀 선천적으로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1800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한 남자 역시 지금 계속적으로 2%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신예 마필들이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9번 마추픽추가 되겠습니다. 이 9번 마추픽추 앞선 전개를 하면은 이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 최현경 기수가 외곽 12번 게이트 출발하면서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알시겠지만 완전히 말이 앞으로 꼬꾸라져요. 이 정도의 충격이면은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사람도 달리기하다가 발이 좀 꼬여가고 스텝이 꼬이면 결과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말이 이 정도의 이 스타트하면서 좀 많이 기가 죽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선 전개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경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9번 마추픽추 부담 중량은 좀 올랐지만 마리오스 기수의 기승이라고 그러면 저는 조금은 가능성은 좀 있는 복병 마필이 아닐까 생각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위시미럭이 아마 현장에서 최저배당을 형성을 해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능력은 좀 인정을 좀 해주겠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 말씀을 드렸듯이 호락호락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0번 기프티드선을 인정을 한다 해도 후차권에서는 접전이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은 좀 혼연도를 보이는 경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 이번 경주 3번 해피공주와 5번 아델의 진주가 1800m에서 어떤 발걸음을 보여줄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다음 달에 열리는 오크스배 대상 경주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네요.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중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등급 1400m. 상당히 좀 배당이 나올 만한 편성이죠. 이번 10경주는 조천은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준메인 승부처. 자, 준메인 승부처를 왜 잡았느냐. 이번 경주는요. 6경주도 제가 메인 승부처에서 중배당을 노리면서 여러분들께 배당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번 10경주는요. 제가 6경주보다 더 심하게 무조건적으로 여기에서 인기 마필이 2번 무패가 되겠죠. 2번 무패하고 손잡고 들어와도 무조건적으로 저는 최하바당 30배 이상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바람을 타지 않으면 50배까지도 주력 한 방이 50배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을 여러분들께 중심에 놓고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만큼 배당이 어마어마한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마필은 복귀도 나오고 훈련 상태도 좋고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마필이 지금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배당마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때도 저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복귀와 조교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기수 출신이라서 그 어쩔 수가 없죠. 그 부분의 틀에서 제가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잡을 수 있는 복병 마필은 그 안에서 잡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뭐 200배도 맞추고 100배도 맞추고 그러는 복병 마필이 나오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복귀도 나오고 조교도 좋지만 딱 촉이 오더라고요. 이번 경주는 조찬훈이 예상과답게 딱 촉이 오는 마필이 있었다. 봤는데 복귀도 좋아요. 조교도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승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배당이 어마어마해도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승부 경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0경주 6시에 발주가 됩니다. 마지막 경주 정말 고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마번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까지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펼쳐지는 부산 경마는 마무리가 됩니다. 5월 7일에는 대상 경주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경마를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고 또 외곽으로 나가실 분들 외곽으로 나가시겠지만, 조찬훈이 준비한 경주 이번 금요일에 그리고 또 5월 7일 일요일에 배당 마필들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경마장에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조찬훈을 좀 찾아주시면 이번 주는 왠지 좀 느낌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펼쳐지는 금요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조찬훈은 5월 7일 일요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